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내용이고요.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상담의 내용들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이번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제가 상담을 했었던 때를 한번 돌이켜 보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부동산의 경기가 굉장히 침체됐었죠. 그리고 2012년도까지 부동산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경제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컨설팅도 진행을 했던 때이고 2011년도가 제가 결혼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는 2012년도가 왕성하게 제가 활동을 하던 시기였어요. 언론 매체라든가 또 컨설팅이라든가 또 부동산 투자라든가 그때 당시에 컨설팅을 받았던 분들 그리고 상담을 받으러 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2003년도에 제가 부동산을 시작했던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도, 2007년도까지 굉장히 부동산이 큰 폭등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그 3년의 폭등장만큼이나 그때도 굉장히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부동산을 무리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뭐 5채, 10채 막 이렇게 많은 주택의 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두렵죠. 그리고 역전세가 발생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일부 시기하고 조금 겹쳐지는 그런 국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만난 분의 얘기를 간단히 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60대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무엇이 저한테 궁금했냐면 이제 청약에 대한 부분들, 경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같이 대출이 나오지 않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만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를 통해서 토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또 실제로 사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토지들을 미리 선점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무엇이냐면 토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 토지.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기 뭐 지방에 있는 토지, 수도권에 있는 토지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지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지분.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토지는 조금이에요.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높은 40층짜리, 50층짜리 같은 아파트는 토지 지분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토지에 건물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하지만 5층짜리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뭐 15평, 20평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주공 아파트들의 가격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이유는 토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에 있는 땅을 사야 된다, 토지를 사야 된다,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아파트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안타깝게 또 무주택자 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무주택자 분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주택자 분들은 이제 1주택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또는 지금 현재 다주택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지분,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어쨌거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자산이 늘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에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한 30세대 정도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0세대를 다 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1년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 지방에 이제 토지를 2개 정도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제 건물을 올려가지고 건축을 해가지고 토지를 이제 팔려고 하는데 이 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구독자분들하고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분의 딸은 여러분들하고 좀 싱크가 맞을 수 있는 얘기를 좀 하면은 이분은 지금 현재 1년에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월세가 나오는데 이 월세 받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무언가를 투자하기보다는 이 월세가 나오는 것을 전세로 세팅을 하고 지금 현재 전세를 세팅하면은 한 15억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지고 이제 무언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투자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부동산의 경기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던 시기부터 이제 상가 투자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코로나 시기,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은 그런 두려운 시기에 상가를 투자할 만하다. 그리고 그럴 때 상가를 투자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1주택자가 괜찮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를 했죠. 그리고 코로나 시국일 때 제가 상가 투자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최악의 경우를 설정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최악의 경우는 무엇이냐면 그 상가를 투자했을 때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많은 부동산의 가격들, 자산의 가격들이 반토막이 났을 때, 상가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무조건 싸다고 해가지고 그런 상가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가를 내가 사거나 경매를 낙찰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상가를 최악의 경우가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인 시스템의 커피 매장을 운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이 무인으로 스터디 카페를 운영한다던가 이런 최악의 내가 무언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설정하고 임대를 놓게 됐을 때 임대 수익률이 잘 맞춰지면은 좋겠지만은 임대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최악의 경우를 설정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가 투자를 하고 싶어 했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어 했냐면 1층의 역세권에 있는 상가 투자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지금 현재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1층 역세권의 상가. 물론 역세권의 핵심 역세권의 상가 가격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실이 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부 지역들 중에 역세권의 상가이지만 조정을 받는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가지고 있는 30세대 정도 되는 그 월세를 전세로 일부 대체를 하면서 거기에서 15억 정도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제 1층 역세권에 상가 투자를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물어봤냐면 60세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선생님 1년에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안정적인 자금이 지금 현재 월세 흐름이 세팅되고 있는데 왜 그 상가 투자를 다시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왜 이 월세의 흐름을 중단하고 전세로 전환을 하면서 15억을 가지고 20억을 가지고 왜 1층 상가를 투자하려고 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제 영상을 보시면서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 또는 월급을 통해 가지고 종잣돈을 통해서 또 다른 투자를 하고 자산의 규모를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많은 영상에서 자산의 규모를 늘려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많은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전세 레버리지나 아니면은 월세 레버리지 또는 대출의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자산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월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층의 상가를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지금도 충분히 자산의 규모가 많은데 왜 이 1층의 상가를 살려고 하십니까? 얘기를 물어봤더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을 사서 모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완고하셨어요. 그래서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월세의 흐름이 지금 현재 많기는 하지만 이 흐름을 다시 전세로 세팅을 하고 15억이나 20억을 가지고 내가 다른 핵심적인 부동산을 사게 된다면 어쨌거나 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역세권의 땅의 가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의 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상가를 샀을 때 나의 자산의 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안정적인 월세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애석하게도. 하지만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무주택자분들 그런 분들은 관망을 하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간다는 겁니다. 가격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토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싸게 토지 지분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지 지분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상가를 하나 더 사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비용을 주고 상담을 받고 하면서 좀 자산을 늘려가는데 애석하게도 정말 토지가 필요하고 내 집이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60대 후반의 분이셨는데 무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월세 흐름이 잘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전세로 전환을 하고 15억의 돈을 가지고 20억의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아무리 좋은 상가 건물을 산다 하더라도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투자를 하고 싶고 자산을 늘리고 싶다면 이 30세대가 되는 것을 모두 전세로 세팅 전환을 하지 마시고 일부 40%에서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전세 세팅을 하고 그 일부 15억에 20억의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5억에서 7억 정도 되는 돈을 세팅을 해서 그거를 세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너무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전히 열심히 사셨고, 그리고 충분히 지금 부동산의 월세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 자산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은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무언가 또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면서 이제 남은 여생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상담을 종료하면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가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는 자기가 전세 세팅으로 모든 것을 전환하고 15억, 20억의 자금을 가지고 무언가를 도전적으로 해서 자산을 늘리면서 자산을 더욱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왔는데, 저를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의 생각 전환점이 틀려진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60세가 넘게 60대 후반이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나 앞만 보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산을 충분히 늘려도 이미 늘릴 만큼 늘린 상태에서 지금 부동산을 더욱더 늘리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이 살고 있는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1년에 2억 정도의 월세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굳이 부동산을 하나 두 개씩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분의 지금 영역대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투자도 그 사람의 나이, 그리고 투자의 종잣돈의 규모, 그리고 영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60대가 지금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공격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하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동산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정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고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 같은 경우, 특히나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갈아서 넣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 분들이 1,000만 원짜리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10채, 20채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안전하게 입지가 좋고 핵심적인 그런 부분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시기와 부동산의 생각들이 틀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락 시기가 오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이렇게 조정 장세나 하락 시기가 왔을 때는 정말 간절한 분들, 어떤 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냐면 정말 간절한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하락 장사에서는 무언가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무언가 액션을 더 취하려고 합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중에 이 하락 장세에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DSR의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해도 쉽게 내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의 흐름을 끊고 전세로 세팅을 하면서 그 종잣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대출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의 자산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도 역시나 내가 부동산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기회를 보고 있는데, 정말 토지를 가져와야 되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넉넉히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죠. 이 시기는 언젠가는 화살같이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찐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근에 찐팬이 아니라 기존의 찐팬이 되신 분들은 아마 이미 좋은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주택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면서 그런
그런 시기, 그리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시기에 내가 주택을 또 매입하는 시기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제 영상을 계속해서 아마 볼 거예요. 그런 분들이 뭐 고맙게 제가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멤버십에도 가입을 해 주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앞으로 더욱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런 하락 장세, 그리고 조정받는 이런 장세에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욱더 수익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관망하고 보는 것은 좋지만은 누군가는 이런 시장 속에서 이제 시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일부 자산의 규모를 형성하신 60대가 넘으신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공격적으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의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한테 앞으로 어떤 게 정말 원하는 삶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0대, 50대 분들, 제 유튜브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산이 많으신 분들도 지금 현재 노력을 하면서 더욱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만약에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좋은 핵심적인 입지에 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또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준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주택자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대출의 규제 완화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좋은 상급지 주택들로 갈아타기 하기 위해서 또는 자산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